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더블유 진행의 선솜입니다. 무역 분쟁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고요. 환율도 다소 높은 수준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같은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도를 쏟아내면서 시장 어려운 상황 또 이어갔는데요.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가 매우 취약해진 상태입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할까요? 이 모든 것 머니더블유 전문가들이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부터 연락 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013-3366-8288인데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방송을 통해서 상담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머니더블유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저녁을 알찬 정보로 책임져 주실 분이죠. 유비 양우석 전문가 자리에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2050선을 이탈하면서 하락 마감했고 코스닥도 어제장에 이어서 큰 폭의 하락을 보였던 것 같아요. 시장이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나 또 싶은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생각보다 우리 시장이 상당히 참 어렵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일견 외형적으로 보면 현재 큰 어떤 다른 변화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게 보입니다만은 가만히 오늘 시장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전과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볼 때 약간 유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몇 가지 상황을 점검을 해볼 텐데요.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에 약간 이상 징후가 있습니다. 선물, 현물, 그리고 코스닥까지 트리플 매도를 했다는 건데요. 그 규모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최근 조정을 받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대규모로 트리플 매도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약간 다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상품 시장에서의 변화입니다. 자, 유가가 갑작스럽게 하루 만에 5.7%나 폭락을 했다는 건데요. 텍사스산 중전류 일봉 차트를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난하게 흘러갔던 그저 그런 정도의 모습에서 하루 만에 장대 음봉이 나타났습니다. 네. 뭔가 그전과 좀 다른 모습이죠. 그런 측면에서 현재 조금 그 점도 유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오늘 지수 상황을 보게 되면 주변 상황, 나스닥 선물도 강했습니다. 정작 문제 당사국인 중국 증시도 별반 빠지지 않았죠. 또 현재 선물 쪽에서 보면 제가 가끔마다 언급하는 시장 베이시스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또 장중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는 약간 줄어드는 축소되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났다는 것이죠. 네. 전체로 봤을 때 크게 이상한 것은 없습니다만 국내 증시가 비교적 큰 폭으로 특히 외국인들의 트리플 매도에 하락했다는 얘기는 혹여 최근의 상황과는 달리 오늘 우리 증시 하락은 한국 증시, 한국 경제 고유의 위험 때문에 빠진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좀 가져볼 수 있다는 건데요. 네. 그렇다 치더라도 현재 객관적으로 볼 때 외국인들의 수급에 비교적 단순한 어떤 현재 가변성에 의해서 나타난 일시적 현상으로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 주 초 바로 반등세 내지 최소한 안정세가 나타날 공산이 큽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보다 보수적으로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가 있었던 오늘 장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신중한 투자가 또 필요한 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음 주 월요일 장은 그러면 어떻게 잘 대비를 해보면 좋을까요? 자, 일단 제 1차 지선이라고 생각을 했던 종합지수 2,050포인트가 네. 깨졌습니다. 따라서 현재 복귀할 수 있는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조정을 받을 분위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우선 필요한 것 같고요. 2차 지수는 1950포인트 정도, 지난 전저점은 1980포인트, 작년 연말에 나타났던 선이었습니다. 그 선 이하로 좀 잡아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것도 그거지만 시장 판도 측면에서 특히 일반 개인들이 투자자분들이 유의를 해야 될 것은 판도 측면에서의 변화입니다. 시장 내부를 들여다보면 부익부, 비익빈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잘 가는 분야,
그중에서 핵심이 되는 종목들은 여전히 잘 가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야,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여전히 계속 처지는 상황이 다소 심할 정도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깐 이 부분과 관련된 차트 잠깐 보면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 5G와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잠깐 종목만 보겠습니다. 일단 전파기지국, 솔리드, 또 에이스테크, 또 KMW 이런 종목들입니다. 또 오이솔루션 여기까지가 5 관련주 중에 핵심이 되는 그런 종목들이고요. 이런 종목들은 뭐 조정도 제대로 받지 않고 그냥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파트론이 있고요. 또 테스나 같은 종목들, 또 네페스 같은 종목들, 네페스나 테스나 같은 종목, 파트론 같은 종목들은 제가 추천을 했던 종목이기도 하죠. 이런 종목들도 아주 기운차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 상승하고 있는 또는 부익부의 주인공이 되는 종목들입니다. 이들 종목 쪽에 우선 초점을 좀 맞춰놓고 볼 필요가 있겠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5G나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추세 상승 종목으로 또 일축이 될 것 같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와 함께 또 다음 주 월요일장 정리까지 함께 해봤는데요. 자, 잠시 후에 또 알짜배기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오 헬스 육성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제약 바이오 종목의 전성기가 다시 오는 것일까요? 네, 먼저 한동안 뜨거웠던 바이오 계속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왜 그런 건가요? 이 바이오는 사실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뜨거운 테마입니다. 그런 기대, 여망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섹터는 근 1년, 사실상 1년 넘었습니다.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다는데요. 것인데요. 그 점 왜 그런지를 우선 판단해 보는 것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일단 회계 이슈 문제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시달리고 있죠. R&D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여전히 진행형이고요. 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문제 여전히 시장 이슈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또 작년부터 시장을 이끌었던 핵심 종목인 한미약품 같은 경우 현재 신약과 관련된 기술 개발, 기술 수출 같은 경우 차질이 좀 생겼죠. 기술 개발이 지금 현재 중단되거나 임상 중단이 되거나 또는 계약 자체가 해지되는 그런 몇 건의 케이스를 맞이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가장 최근에는 역시 문제가 심각하다 생각할 수 있는 인보사 사태가 이제 벌어졌다는 건데요. 이것은 이미 국내 식약처를 통해서 신약 품목허가 나서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는 신약입니다. 이 신약, 판매되는 신약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 대한 신뢰성에 중대한 훼손이 생겼다는 것, 매우 심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거기서 우리가 더 치사받을 수 있는 것은 신약이 개발되는 것이 최종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끝까지 안정적으로 상업적 성공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성공을 한다는 것이죠.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 간 그런 신약은 글로벌의 큰 신약입니다. 그런 신약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국내 신약으로 그 범위를 좁힌다 하더라도 식약처에서 승인한 국내 신약 3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 의미 있는 실적을 내서 성공한 케이스는 제한적이죠. 불과 5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정도로 신약 개발을 해도 상업적 성공에 이르는 데까지는 상당한 현재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는 것까지 염두에 본다고 한다면 신약과 관련돼서는 좀 어느 정도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바이오 펀드들이 상당히 인기를 모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한 해 또 금년 이들 바이오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바이오 펀드들의 성적이 썩 좋지 못합니다. 또 전체적으로 주식형 펀드 쪽에 외형도 많이 줄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바이오와 관련된 기관들의 매수 기반이 많이 취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바이오주들에 대한 탄력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침체돼 있었다는 거고요. 이런 모습을 쉽게 벗어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바이오 부진의 늪에 빠진 이유에 대해서 방금 또 짚어주셨습니다. 회계 이슈, 또 인보사 사태 등등 악재들이 아무래도 시장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013-3366-8288인데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강의 후에 잠시 후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질문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부진했던 바이오주, 그래도 관심을 좀 가져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또 들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일단 국가 차원에서 바이오 이 산업에 대해 현재 비전 선포식을 얼마 전 네. 대통령 주관으로 했었죠. 여기서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조만간에 우리나라 국산 신약입니다. 블록버스터급 초대형 대박 네. 신약이죠. 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언급이 됐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현재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및 또 현재 미래차, 전기차 또는 자율주행차가 되겠죠. 이 두 분야와 더불어서 바이오 분야를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미래 성장 동료로 삼았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나온다는 것이 일단 추세적으로 모멘텀에 대한 소지가 상당히 높고요. 또 한 가지는 그에 부응하면서 셀트리온, 국내 최대 바이오 업체죠. 2030년까지 무려 40조이나 투자를 해서 현재 바이오를 육성시키겠다. 세계적인 바이오 회사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것도 모멘텀이 될 것이고요. 또 앞으로 이번 달 말입니다. 미국의 시카고에서 임상종양학회 아스코라고 합니다. 아스코가 이제 개막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신약 개발에 관련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업체들, 유한양이나 한미약품, 또 헬릭 스미스 같은 또는 제넥신 같은 이런 업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과 관련된 발표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단기적으로 충분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시장 판도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앞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 바이오주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맥을 추질 못했죠. 또 시장 자체는 이제 지수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테마 장세가 서로 순환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은 특정 종목, 특정 업종들이 이제 날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순환매 차원에서도 바이오주들이 주목받을 어떤 그 순간이 올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여전히 바이오와 관련돼서는 그 시각이 그렇게 전폭적으로 우호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상당한 경계심이 높은 상태거든요. 또 바이오나 제약과 관련된 종목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합치면 거의 200개 정도 되거든요. 종목에 대한 선별도 그렇게 쉽지가 않고요. 어떤 특정 업체 기술과 관련돼서도 아무리 스타트를 해도 그 기술에 대한 이해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그와 관련돼서 얼마만한 가치가 될 것인지, 또 주가는 어느 정도 형성될 것인지에 대한 윤곽도 잡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바이오주로 할 때에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상당히 예의주시를 해서 엄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 또 아니면 현재 일부 종목을 통해서 단기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로 축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난 22일에 바이오 헬스 국가 비전 선포식에서 또 조만간 블록버스터급 초대형 대박 국산 신약이 탄생할 것이다. 이런 또 발언이 있었는데 참 앞으로 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글로벌 시장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글로벌적으로 신약 개발에 또 트렌드가 있다면 어떻게 또 규정을 해볼 수 있을까요? 블록버스터급 또는 현재 우리말로 대박이라는 개념의 어떤 바이오, 어떤 폭발력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면 신약 부분에서 의료기기나 보조식품이나 이런 쪽은 아닐 겁니다. 그죠? 어떤 진단 분야도 아닐 거고요. 신약 개발에서 현재 그 일단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건데요. 글로벌 신약 개발과 관련된 그 전체 흐름에서 일정한 트렌드가 있다는 것, 그 신약을 보실 때 항상 그 점을 유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합성의학, 일반적인 우리가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많이 보는 그런 대사질환이나 이런 것에 대한 약은 현재 그 경쟁 상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시장이 크다 하더라도 그쪽 분야에서 어떤 큰 성과를
내기는 원천 기술이 부족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더욱더 어려운 상태라는 점을 감안해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글로벌 트렌드가 중요하다는 건데요. 일단 희귀성 질환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전 세계 현재 알려져 있는 희귀성 질환은 약 7천여 개 정도 된다는 건데요. 네. 상당히 많습니다. 그 대부분 거의 90%가 넘습니다. 그에 마땅한 현재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또 한 가지는 난치성, 치료하기 어려운 그런 질환 쪽에 초점을 맞춰줘야 된다는 건데요. 희귀성 질환, 난치성 질환을 연구 개발을 하게 되면 미국 식약처 FDA에서 패스트 트랙을 적용시켜줍니다. 해서 현재 이 신약 개발, 품목 허가를 받는 데까지의 절차나 여러 가지 상황을 좀 편의를 좀 봐주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주목되고요. 또 한 가지는 시장 사이즈로 봤을 때 가장 크게 신약 개발에 지금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항암제입니다. 항암제도 제1세대 항암제, 제2세대 항암제, 제3세대 항암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보통 지금 암 환자들이 치료받는데 약물 치료, 방사선 치료를 받잖아요. 그런 네. 약물이 제1차, 제1세대 항암제를 뜻한 케미칼 항암제입니다. 를 뜻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좀 비싸긴 하지만 제2세대 항암제도 상당히 뜨겁게 관심을 받고 있죠. 현재 2세대 항암제 레미케이드, 렘시마의 원약입니다. 레미케이드, 헙세틴, 리툭산 이런 약들이 제2세대 표적 항암제들이고요. 제3세대 항암제들이 있습니다. 면역 시스템을 이용한 현재 항암제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얼마 전 크게 실패를 본 인보사 같은 케이스가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일 것이고요. 관련해서도 상당히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줄기세포 분야, 일반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그리고 면역 세포 치료제, 현재 NK세포나 T세포 치료제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것이고요. 또 그 외에 또 많이 알려진 것 중에 카티 치료제, 가장 최첨단 치료제입니다. 약값만 연간 단위로 따졌을 때 5억 내지 6억 정도 된다고 하는 그런 치료제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건데요. 다행스럽게도 국내 신약 개발의 초점은 이렇게 항암제 쪽에, 그것도 제3세대 항암제 쪽에 많이 맞춰져 있고요. 그와 관련된 상당한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신라젠 같은 종목들, 네. 또 헬릭 스미스 같은 종목들, 또 유틸렉스 같은 최근 상장 종목이죠. 이런 종목들이 그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글로벌 신약 개발 트렌드를 알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세 가지가 있었죠. 희귀성 질환, 난치성 질환, 또 3세대 항암제 이렇게 세 가지 분류해서 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 전문가님, 바이오 한류 대표 기술로요. 또 신약 개발 플랫폼이 될 수 있다. 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설명을 또 부탁드려요. 이게 말이죠.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비유가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이 노벨 과학상을 몇 개나 탔을 것 같나요? 상당히 많이 탔을 것 같은데요. 22개, 23개. 네. 작년에도 탔거든요. 23개로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하나도 못 탔죠. 네. 23대 0입니다. 그것만 따지면 일본의 과학기술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정도로 격차가 나지는 않는 게 현실이죠. 일본과 우리가 잘하는 분야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네. 됩니다. 일본은 원천 기술, 기초 과학이 상당히 강합니다. 해서 노벨 과학상을 잘 타고요. 기초 과학은 좀 약하지만 응용 과학은 상당히 잘하죠. 또 뭘 만들고 하는 그 기술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파우드리 같은 경우, 또 현재 CMO라고 하죠. 바이오 의약을 위탁 생산하는 것. 또 현재 ODM, OEM,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이나 또 개발 방식 네.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잘합니다. 이것을 바이오 분야에 한번 접목시켜서 대입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개발하는 원천 기술은 우리가 좀 약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약하고요. 하지만 그와 관련돼서 파이프라인, 이미 개발된 파이프라인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약효를 증강시키고 그 범위, 적용 범위를 넓혀주는 이러한 제반, 기반 기술, 이 신약, 저신약 다 쓸 수 있는 범용 네. 기술 플랫폼 쪽은 우리가 상당한 강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여기저기 그러한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하고요. 그와 네. 관련된 종목들. 사실은
신약 개발과 관련된 위험도 상당히 이쪽 분야는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네.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몇 가지만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일단 약효 지속과 관련돼서 함유약품 레스커버리가 있고요. 펩트론, 제넥진 같은 종목들이 약효 지속형 플랫폼을 확보를 한 상태고요. 또 현재 약도 시술을 할 것을 주사제를 경구용 먹는 약으로 또 먹는 약도 현재 한 매일 먹는 약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먹는 양이 편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 증강시키는 것, 그거 관련돼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셀트리온의 램시마 SC, 주사제형이죠. 이런 것도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거고요. 또 양이 물질을 바이오 의학 같은 경우는 등치, 분자 단위가 커서 세포 벽을 추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강해 줄 수 있는 양이 물질 세포 내 전달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업체들도 있습니다. 셀리버리 같은 신규 상장 종목이죠. 셀리버리 같은 생소하지만 익혀둘 필요가 있는 그런 기술이고요. 또 이중항체 많이 알려져 있는 거죠. 이중항체 ABL 바이오, 또 함유약품도 합니다. 함유 팬텀 바디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이중항체 플랫폼이고요. 또 ADC라고 있습니다. 이건 바이오 의학과 합성의학, 케미칼 의학을 서로 같이 뭉쳐놓은 것입니다. 네. 이런 레구캠 바이오가 있고요. 또 RNA는 DNA의 정보 전달 또는 조절을 해주는 유전자 물질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간섭기술, RNA 간섭기술과 관련돼서 올릭스 같은 또는 바이오니아 같은 그런 종목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서 계속 스타디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신약 개발 플랫폼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정리해 주셨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특징 종목을 또 살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주목해 볼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나올 것이다 했을 때 가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업체로 유한양행이 지목되고 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한양행은 사명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양행이라는 사명이 들어갔단 말이죠. 경인양행과 좀 양행이라고 하는 사모가 들어가 있는 종목 두 종목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그랬더니 이 업체가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죠. 최근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 전과 다른 매우 적극적인 신약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협력사가 바이오니아, 제넥신, 또 오스코텍 같은 종목들이 협력사로 아주 강하게 등장하고 있다는 건데요. 작년 4, 4분기 때부터 금년 연초까지 3연타석 대규모 라이센스 아웃, 즉 기술 수출의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합계 약 3조 원 약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의 기술 수출 성과를 냈다는 것도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에 기술 수출한 레이저 TV라고 있습니다. 비소세포 폐암 관련된 치료제입니다. 현재 임상 2상인데요. 임상 3상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만약 들어간다면 그와 관련된 현재 마일스톤, 기술 수출과 관련된 마일스톤, 단계별 수수료를 이제 받게 된다는 건데요. 유한양행은 그런 점에서 현재 특별히 주목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에서의 목표 주가는 30만 원까지 남아야 되는 상태인데요. 지금 현재 주가는 큰 무리가 없는 그런 상태라는 점을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네. 제가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테스라인데요. 네. 4만 원 전에서 제가 추천을 해드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목표 주가는 4만 8천 원이었던 건데요. 네. 4만 9천 원 이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수정합니다. 목표 주가 이 정도면 6만 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것으로 2차 목표치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 네. 종목은 비메모리 웨이퍼 테스트 국내 유일한 업체이고요. 작년 4, 4분기 때부터 금년 초까지 대규모 장비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정을 해보는 것은 그렇게 대규모로 적극적으로 장비를 구입하는 것 등으로 봤을 때 아마도 시모스 이미지 센서 상당히 강점이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와 관련돼서 삼성전자든 어디든 고객사에서 그걸 외주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 외주와 관련된 대규모 수주를 확보한 것으로 추정이 네. 된다는 것이죠. 비메모리 쪽이니까 전방도 상당히 받고 실적도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해서 테슬라는 계속 승승장구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관점입니다. 네.
네,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유한양행 그리고 또 추천을 해주셨던 테스타도 목표치 조정해 주셨습니다. 6만 원으로 또 상향 조정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문자 번호 013-3366-8288인데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고민부터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통해 보실까요? 네, 오늘도 방송 시작하자마자 많은 분들이 문자 주셨는데요. 첫 번째 문자 고민은 BH를 한번 볼게요. 21,1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비중은 보내주시지 않았는데 지금 급락 중인데 꼭 좀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오늘 3% 이상이 좀 빠지긴 해서 좀 걱정이 되실 것 같고 계속해서 조금 주가 흐름이 좀 어렵지 않았을까 또 싶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이 업체는 사실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 업체는 그 FPCB, 구부릴 수 있는 PCB 기판입니다. 그를 통해서 상당히 실적 및 전망이 박다해서 당시 인기를 끌었던 주인공이었습니다만은 근 2년 넘게 각 2년 가깝게 현재 지지부진한 최근 들어서는 하락세가 뚜렷한 그런 모습으로 전환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도 차트지만 일단 첫째는 FPCB 쪽의 수요 기반이 사실은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시장이 좀 위축되어 있죠. 성숙기를 지나가고 있는 상태라는 점에서 그 전과 조금 다른 전방 시장의 현재 약세가 일단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 이게 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더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BH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애플에 대해서도 수출을 합니다. 애플에 공급을 한다는 거죠. 최근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애플의 아이폰을 중국에 팔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BH의 애플에 대한 납품 물량이 상당히 줄겠죠. 상당히 큰 악재로 현재 좀 작동되고 있다는 건데요. 미중 무역 분쟁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가 있는 이 상태에서는 계속 보수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손절 기준가를 넘어선 것 같은데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다중 저점 그 근방에 와 있기 때문에 반대를 기다려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유리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상태에서라도 물량이 많으신 분들은 물량을 줄여야 되고요. 물량이 적으신 분들은 버텨볼 만한 우량주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볼 수 있고 만약에 탄력이 나와준다고 한다면 전고점 22,000원 정도, 21,000원 정도가 되겠네요. 21,000원 정도에서 커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BH 같은 경우는요. 21,000원 선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조언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자 고민도 함께 해결을 해볼게요. 두 번째 문자 고민은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 주셨는데요. 계속해서 매일같이 또 문자 주고 계신 분도 보이고요. 정말 걱정 많으신 마음을 가득 담아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도 많이 보입니다. 자, 이 중에서 오늘 처음 문자 주신 분 좀 도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끝번호 5208님 문자 한번 볼게요. 네, 텔콘 RF 제약 보내주셨어요. 이분은 8,32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0%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100억 전환 사채는 악재인 것 같은데 오늘 주식 왜 올랐을까요? 향후 대응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보니까 뭐 미국 FDA의 비마약성 진통제를 개시했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요. 네. 어떤 이유 때문에 좀 올랐을까요, 전문가님? 지금 앵커께서 선 앵커가 말씀하신 그 내용이 오늘 주가 상승에 가장 큰 원동력으로 작용된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업체의 기업 내용을 보면 사실 신약 개발과 관련돼서 다른 어떤 그 신약 개발사와 비교해 봤을 때 특별히 더 강한 어떤 신약 개발 능력이 있다. 어떤 소구점을 좀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기존 사업 부분과 관련돼서는 한데 특별히 실적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신약 개발과 관련돼서 많이 알려져 있지도 않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단순한 재료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단기 성향을 많이 보인다는 것이죠. 만약에 현재 바이오주가 현재 뜨겁게 지금 대접받는 그런 장세였다고 한다면 이런 정도의 재료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동력으로 작용되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아직은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예, 따라서 텔콘 RF 제약은 일단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것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건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대량 거래가 터지고 장중에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네요. 8,500원까지 갔다가 상승폭의 상당 부분을 반납하고 한 9% 상승하고서 마감이 됐는데요. 단 하루 만에 이 종목이 상당히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한 채 옆으로 횡보 등락을 하는 모습이 반복해서 나온다 싶을 때에는 바로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가운데 비교적 가벼운 정도의 그 상승세가 나와주기만 한다면 보유해 볼 만한 그런 정도로 지금 현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존의 이런 인기 종목들의 또는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들의 매매 패턴 그대로 대입을 적용을 시켜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 번 정도도 탄력이 나온다면 그 고점에서 팔아주는 것도 수익을 내는 한 가지 요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텔콘 RF 제약 같은 경우에는요, 한 번 정도 탄력을 더 받을 때 그때 한번 수익을 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렸고요. 다음 투자에 대해서 용기가 나지 않는 분들은 이 순서에 더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비 양우석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준비된 종목은 그 전에 가끔 언급을 했던 종목이고요.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일까요? 예, LB 세미콘인데요. 일단 먼저 차트를 보게 되면 지난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이유로 해서 지난주 초 왔습니다. 지난주 초에 이 종목이 갑자기 상한가까지 진입을 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번 약간 주춤거리면서 현재 이루고 있는데요. 사실 그때 그 당시 실적과 관련된 호재로 해서 한번 올라간 것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부담이 돼서 현재 일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매도 관점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기업의 내용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은 매도할 종목이 아닌 오히려 매수할 종목으로 이렇게 피력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지수가 약하죠.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량 거래가 나온 상태에서 탄력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인데요. 이런 것이죠. 이 종목은 결론적으로 제2의 넷피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유는 넷피스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내용이 중복되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일단 PMIC라고 해서 전력용 반도체입니다. 전력 관련 반도체.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패키지 및 범핑. 한 패키징을 이렇게 축소시키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 범핑 기술을 갖고 있는 역시 이 사업도 넷피스랑 중복이 된다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 아직 그 기술, 즉 현재 FOWLP 기술입니다. 이 기술까지는 못 갖고 있지만 만약에 두 번째 이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자가 나타난다면 현재 LB 세미콘이 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관점에서 특별히 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현 주력 사업이 DDI, 디스플레이 구동칩인데요. 경쟁 업체가 LG 디스플레이 자회사라 할 수 있는 실리콘 웍스입니다. 실리콘 웍스 훨씬 등치도 크고 또 모회사로 LG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 이익률을 보면 거의 2배 차이 납니다. 현재 지금 LB 세미콘이 20%대로 훨씬 높다는 것이죠. 그만큼 경쟁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편중 데이터라고 한 단점도 최근 들어 고객사를 다양화시키면서 많이 보강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이 종목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단계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매수 목표가는 현재 11,000원 이하면 크게 무리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목표가는 단기 1차 목표가 13,500원, 손절가는 8,000원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2의 넷패스로 기대가 되는 LB세미콘 목표가 13,500원, 손절가 8,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조언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유비 양우석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글로벌 시황센터입니다. 월스트리트가 위치한 뉴욕의 현지 시간 현재 오전 9시 34분 50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4분 전에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장이 미국에서 낙개장을 했습니다. 자, 벌써 어느덧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미중 무역 협상 이슈들 따라가셨을 텐데요. 가장 큰 논란의 중심은 화웨이 제재였죠. 오늘만 하더라도요, 일본의 아마존에서 화웨이 제품을 온라인에서 직판한다는 것을 중지하겠다라는 뉴스 있었습니다. 자, 이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 의제에 화웨이 문제를 포함시키겠다라고 하는 언급 내놨지만 중국에서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라고 대응을 하면서 갈팡질팡의 움직임도 보였는데요. 오늘장 과연 어떻게 소화해낼 수 있을까요? 출발 분위기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금요일장입니다. 보시다시피 오늘은 빨간불 켜주면서 출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가 0.61% 올랐고요. 다우산업은 0.63%, 그리고 나스닥 100 지수는 0.72%까지 오르면서 오늘 전부 플러스권에서 거래 이어지는 흐름 확인이 됩니다. 네, 사실 월가 전문가들이요, 이렇게 투심이 조금 기지개를 피지 못하고 있을 법한 이유들을 제시를 많이 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무역 협상 합의가 좀 더 멀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세계 경제에 해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투자자들도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제 지원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고유 관세에 좀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구제책을 계속해서 제시하는 모습도 확인이 됐었고, 중국의 경우에는 소비 지원책을 조금 내놓을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개장하기 전에 4월 소비재, 4월 내구재 수주도 공개가 됐었는데요. 자, 이 경우 2.1% 전월 대비 하락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플러스권 거래 이어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는데요. 장중 끝까지 지켜보시면서 오늘 장도 똑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나라 증시와 외국인을 연결하는 MSCI 한국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삼성전자가 22.51% 가장 많은 비중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장보다 0.58% 오르면서 55달러 67센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 확인하시겠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 현재 0.14% 내리면서 97선 후반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달러 원 환율은 1,186원 80전 가리키고 있네요. 네, 이어서 오늘 제시된 투자 의견 변경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종목은요, 영국의 이동통신 사업자입니다. 보다폰인데요. 자, 매출액상 전 세계 10대 이통사의 이름을 올릴 정도로 유명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HSBC에서 투자 의견 냈는데요. 회계 연도를 통해 보건대 수익 추세가 개선될 것이다 라고 보면서 회사의 코멘터리를 좀 더 점진적으로 밝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낙관적인 전망 보였고요. 보유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시죠. 미국의 백화점 소매체인 기업입니다. 콜스인데요. 사실 이 기업의 경우는 6분기 연속 매출 증가세의 흐름을 보였던 기업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실적이 3.4% 가까이 감소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을 실망시켰다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UBS에서도 저조한 실적, 하향된 가이던스, 그리고 중국 관세 인상 영향 등에 따라서 목표가를 57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어제 종가의 경우는 51달러 15센트 기록했습니다. 오늘 제시된 투자 의견 변경 종목 살펴봤고요. 현재 뉴욕의 시계는 오전 9시 38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황센터였습니다. 해외 증시 상황 살펴봤고요. 그 외 글로벌 주식에 대해 궁금하신 점들은 문자를 통해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4989번이고요. 건당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라이징스타 관심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성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라이징스타와 함께라면 해외 투자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글로벌랩 연구원들이 제시한 반짝반짝 빛나는 종목들, 이 시각 어떠한 움직임 보이고 있을까요? 저와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요, 이현석 연구원이 제시한 종목입니다. 사실 퀄컴이요, 큰 조정을 받았었는데 어제장에서도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오늘장에서도 0.53% 오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세미컨덕터도 0.64% 오르면서 올라가고 있네요. 자, 그리고 최근에 설명해 주셨던 아쿠스티스 볼까요? 역시
5G 관련주인데요. 0.74% 오르면서 6달러 80센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가람 연구원이 제시한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폰이 0.10% 오르면서 플러스권에서 거래 이어가는 모습도 보이고요. 자, 렌트로닉스 한번 볼까요? 심볼 코드 LTRX로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 산업용 사물인터넷 관련사였고요. 고객사도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시장이 다소 좀 빠졌던 상황이었지만 3거래를 연속해서 계속해서 차근차근 오름세의 기록을 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어서 이현석 연구원 이가람 연구원까지 챙겨봤고요. 이성배 연구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포드모터도 올라가고 있고요. 고프로도 1.13%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플러스권 흐름 나타나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요. 이어서 몰레큘러 템플릿도 보겠습니다. 어제장에서요 2.5%까지 상승하면서 이거래일 연속 상승폭 키웠었는데요. 오늘도 어떤 흐름 보일지 기대가 됩니다. 7달러 79센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요? 반짝반짝 빛나는 라이징 스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라이징 스타 관심주 실시간 상황 브리핑 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글로벌랩 이가람 연구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신규 편입주를 들고 와주셨다고요.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우선은 신규 종목을 보기 전에 네. 기존에 봤었던 종목을 한 가지 더 소개를 해드린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아토메라입니다. 심볼 코드 ATOM이고요. 아톰이라고 치시면 안 되고요. ATOM으로 검색하시거나 종목명은 아토메라로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반도체 재료와 또 직접 재산권을 가지고서 라이센싱을 하는 업체가 되겠는데, 기업 내용을 보시게 되면 세계 최고의 반도체 제조사 중에서 50% 이상 넘어가는 회사들이 모두 협력사로 가지고 있고요. MST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성능은 반도체 부품들에 대한 성능을 또 높여주고 또 전력은 낮춰주면서 비용까지 절감을 시켜주는 필름이 되겠는데, 이거에 따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특허도 가지고 있고요. 또 IP 라이센스 사업을 통해서 견고하고 성장하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좀 주목을 했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들의 50% 이상이 이 회사와 협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 다시 한 번 더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아사히 카세이 이제 마이크로 디바이스하고 ST 마이크로의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주목해야 될 게, 이 라이센스에 대한 실적이 좀 상당합니다. 그리고 기술이 굉장히 좋은 특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굉장히 좋은 회사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회사의 매출처를 보게 되면 맨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컨설팅에 대한 매출 수요도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라이센스에 대한 배포, 라이센스 통해서 일어나는 매출도 있겠고요. 그 외에는 이제 이 라이센스를 통해서 얻어들이는 로열티를 가지고도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타나주고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스를 통해서 실적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고객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중요하겠는데, 고객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점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게 어떤 거냐면, 사실 반도체줄들, 반도체 업종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예를 들어 삼성전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SK하이닉스, 미국은 마이크론이 있고요. 애플은 제조사지만 애플에는 제품도 있고요.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뭐냐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브랜드, 제품들의 수요가 꾸준히 나타나야 돼요. 하지만은 그 제품들의 수요가 줄어들거나 불황기에 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회사의 가치가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하지만 이 아토메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리스크가 적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습니다. 라이센스를 통해서 가져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렇다면 가격 전략을 통해서 한번 차트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저가 지지 이후 반등 나왔다가 다시 눌림세가 진행됐는데, 최근에 미증시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큰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어저께만 보더라도 좀 하락세가 컸는데, 어저께 하락세에 나왔을 때 3달러 51센트에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받으면서 저가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점은 3달러 50센트의
지지대가 있다라는 점을 좀 볼 수 있겠거든요. 앞전에 봤을 때 저항대였고 뚫고 돌파한 다음에 이제는 지지대 역할을 한다라고 봤을 때 좀 매수가를 기존보다 좀 넓혀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달러 50센트부터 4달러까지 지금 바로 진입이 가능한 가격대죠. 지금까지 이제 매수 존을 보시고요. 손절가는 3달러, 목표가는 5달러로 수정을 해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토메라 같은 경우에는요, 목표가 5달러, 손절가 3달러로 다시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 또 해외 시장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함께 들어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신규 종목이 되겠는데요. 네. 이제 시저스 엔터테인먼트라는 굉장히 큰 회사가 되겠습니다. 네. 네, 심볼 코드는 CGR이 되겠고요. 글자가 세 가지입니다. 네 네. 글자가 아니고 세 글자만 검색하시면 되겠고요. 간단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게이밍, 호텔 서비스, 그리고 라이브 엔터테인먼트하고 그다음에 MIC 산업까지 모두 굉장히 글로벌적인 산업이 되겠는데요. 현재 5개의 나라에서 50가지의 이제 카지노 호텔과 또 7개의 골프장도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시저스 엔터테인먼트 하게 되면은 그냥 엔터사만 생각하실 텐데 종합적인 회사다라고 봤을 때 리조트들은 매년 1억 명 이상의 고객들이 찾아온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라이브 엔터테인먼트에서 프로모터 부분이 세계 3위에 위치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회사가 되겠는데 많이 아실 거예요. 셀린 디온도 아실 거고요. 엘튼 존, 제니퍼 로페즈, 브리트니 스피어스 이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사람들에 대한 공연을 주최를 하는 회사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합 호텔에서 공연을 주최하고 있고 또 유명한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도요. 보이시는 것처럼 고든 램지가 이 회사에서 하고 있는 레스토랑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고 그 외에도 미슐랭 3스타인 이제 사부아 같은 경우도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레스토랑을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주목해봐야 되겠고 그 외에도 이제 ESPN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제휴를 맺었는데 스포츠 베팅 콘텐츠를 또 새롭게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좀 안 좋은 인식을 할 수 있겠지만은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사업이 되겠는데 2024년까지 연간 매출이 57억 달러가 성장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 매출 또한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2021년에 영종도의 이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리조트가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이 회사에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도 굉장히 잘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바로 차트를 통해서 가격 전략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차트를 한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저스 엔터테인먼트 가격 전략 한번 세워주시죠. 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좋은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아래에서 저가 반등이 나타났고요. 지금 현재 약간 올라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가로 들어간다고 봤을 때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가 시장가부터 9달러까지 바로 이제 매수 존으로 보시고 목표가는 11달러 그리고 손절가로는 7달러 50센트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 최대한 분할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면 충분히 큰 수익을 보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큰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시저스 엔터테인먼트 오늘 제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1달러고요. 손절가는 7달러 50센트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전문가님 조언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머니더블유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주말은 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강의와 상담 그리고 해외와 국내 관심주 들고 찾아올게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